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오늘은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매대행 강의나 컨설팅 같은 거 받으시면 구매대행 하는 방법은 배워요. 구매대행 사업이 뭔지, 구매대행을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방법은 생기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사업장 같은 거 준비하고, 통신 판매 준비하고, 스토어 만들어 놓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딱 한 가지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어떤 상품을 내 스토어에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이게 왜 더 그러냐면 구매대행 강의에서 특정 상품을 골라서 얼마에 올려서 얼마에 팟에 오라고 설명드리진 않잖아요. 상품을 결국 찾고 올리는 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 보면 결국 어떤 선택하시냐? 프로그램 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냥 내 스토어에 아무거나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매달 프로그램 사용 비용 같은 거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경쟁력 없는 거 막 올릴 거고, 가격 경쟁력도 고려 안 하고 올리실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올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 판매 안 될 거고, 판매돼도 정말 재수없는 경우 역마진 난다던가, 아니면 반품이 들어와가지고 반품 처리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대행 사업 자체를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벌써 구매대행만 10년째, 쇼핑몰까지 운영한 거 합치면 한 14년 정도 상품 소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소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좀 골라야 그나마 안전하고 상품들이 판매될 확률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품 소싱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초보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네이버에서 운영되는 베스트 카테고리 란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저처럼 10몇 년씩 하신 분들은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보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베스트 카테고리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진짜 진지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베스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루 기준, 일주일 기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가도 알려주고요,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가도 알려주고요, 어떤 브랜드의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까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베스트 카테고리만 정말 잘 참고하고 보셔도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제품이 올라가 있는 카테고리를 보고 이 제품이 여기서 경쟁력이 있겠다 없겠다도 판단할 수 있고, 이 가격으로 들어갔을 때 잘 팔릴 수도 있겠다 없겠다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베스트 카테고리를 직접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위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곳, 첫 번째, 위에 메뉴에 보시면 메일, 카페, 블로그, 쇼핑, 뉴스, 여기 쇼핑 탭 보이시죠? 쇼핑 탭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 메뉴에서 쇼핑 베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메뉴 중에서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보시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상품을 다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여기 전체 우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카테고리 베스트라고 써 있는 거 위쪽을 잠깐 보시면 40대 남성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나 연령대별로 아니면 성별로 나눠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10대 여성 내지는 50대 남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로 해놓고 보는 이유는 우린 전반적으로 지금 상품에 대해서 감을 익히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를 해놓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남성 쪽으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했을 때 패션을 눌렀을 때 여성 언더웨어 잠옷 카테고리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 10대 여성으로 갔을 때 보면 남성 언더웨어 쪽 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성별에 따라서 안 보이는 카테고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베스트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도 벌써 2018년부터 구매대행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진 않지만 선별해서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그냥 단순하게 상품 소싱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상품 못 찾아올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뭔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품의 종류가 많지 않아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머릿속에 상품의 종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상품 소싱하려고 네이버에 어떤 검색어를 하는 걸 넣으실 거잖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찾아야 되니까, 어떤 제품을 찾아서 올려야 하니까.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10개의 제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1000개의 제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제품을 검색하면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요? 10개밖에 없는 사람은 네이버에 키워드 10개밖에 검색을 못해요. 내가 아는 게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상품 1000개 알고 있는 사람은 1000개를 검색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소싱 단계부터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상품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네이버 쇼핑 베스트인 거예요. 여기에 가시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곳에 올라와 있는 카테고리 이외의 영역에는 제품을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올라와 있는 제품을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상품 가짓수를 많이 머릿속에 놓고 나면 검색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검색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곧 많은 상품을 스토어에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다시 화면을 좀 볼게요. 자, 그럼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패션 의류라는 곳에 대분류가 있어요. 대분류, 그 다음에 여성 의류라는 하위 분류, 그리고 코디 세트, 티셔츠 이런 식으로 최하위 분류, 대중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 소분류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이곳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보세요. 많이 본 상품을 진열해서 보여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상품을 보여줘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많이 본 상품과 많이 구매한 상품이 다르잖아요. 또 한 가지, 인기 브랜드도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의류의 티셔츠는 이런 브랜드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사더라 라는 거 알려주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이 베스트 키워드 부분인데요. 얘를 딱 누르면 패션 의류, 여성 의류의 티셔츠라는 카테고리는 이런 식의 키워드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키워드가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한번 보세요. 내가 아는 키워드가 몇 개가 있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키워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네이버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레이어드 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검색해 볼 수 있겠지만 모르면 정말 레이어드 티라는 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검색할 수 없는 상품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본 상품, 많이 구매한 상품, 인기 브랜드 키워드도 알려주고요.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일간이 있고 주간이 있죠. 많이 본 상품을 눌러놓고 일간과 주간을 보면 또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많이 구매한 상품도 일간하고 주간하고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기준의 상품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하위 카테고리 들어서 상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레저를 내가 눌렀다라고 하면 스포츠 레저에 중분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중분류가 몇 개나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런 게 몇 개나 있을까? 10개쯤 나올까? 눌러보시면 자, 마라톤, 당구,
기타 스포츠, 등산, 캠핑, 골프,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롤러, 그 다음에 오토바이, 스쿠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등등등, 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수영까지 나오죠. 이 중분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추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100%예요. 100% 없어요. 그런데 이 중분류가 다 할까요? 하위 분류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볼링 카테고리를 눌렀다. 볼링도 이미 중분류잖아요. 중분류 누르면 하위 분류가 또 나오겠죠? 볼링공, 용품, 볼링화, 아대, 볼링 가방, 볼링 의류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볼링이라는 카테고리도 모르고 볼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볼링공, 용품, 볼링화, 아대, 가방, 볼링 의류라는 카테고리조차 모른다면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을 검색해서 팔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못 팔겠죠. 배드민턴이다 라고 하면 배드민턴 가방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보고 있고, 뭐 배드민턴 화였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보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에 가서 서재, 사무용 가구 가서 책장을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이런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인기 있는 브랜드는 뭐며, 베스트 키워드는 뭐다. 책장에선 적어도 이런 식의 회전 책장, 낮은 책장, 이케아 책장, 한센 책장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고 있다. 그러면 키워드 프로그램이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책장에선 이런 키워드를 많이 치고 있다는 거 알려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적절히 섞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유료로 키워드 프로그램 뭐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책꽂이로 가면 이동식 책꽂이, 책상 위 책장, 북앤드, 책상 책꽂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많이 구매한 거 보여주잖아요. 많이 본 거 알려주잖아요. 많이 구매한 상품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거나 디자인이 좋거나 기능이 좋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품 찾아가지고 올리면 잘 팔릴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위 카테고리, 대중, 소, 이 소 카테고리까지 들어가서 제품들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 책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책장이 이 키워드 부분을 보시면 낮은 책장, 거실 책장, 철제 책장, 원목 책장, 틈새 책장 이런 식으로 책장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매한 제품 보시면 일반적인 책장, 벽에 달라붙는 책장일 수도 있고, 그죠? 슬림한 책장일 수도 있고, 아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틈새 책장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을 보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는 틈만 나면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이라도 검증을 해서 상품들을 올려보고 상품명을 지을 땐 이 제품은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니까 내가 넣어봐야 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고 많이 구매하고 있고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를 알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범위 안에서 상품 소싱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고 판매량도 조금은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잘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만 잘 활용하셔도 무슨 유료 키워드 프로그램 이런 거 안 쓰셔도 될 만큼 정말 네이버에서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얘는 정말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도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카테고리별로 상품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에서 운영되는 베스트 카테고리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